십니까? 1월 3일 굿모닝 인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통상 2월 시작됐던 검찰 정기 인사를 1월로 앞당기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 주목됩니다. 미국에 머물던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야권 정계 개편과 맞물려 안 전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MBN이 전문가 10명에게 총선 전망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지자들에게 대한민국이 해체되기 직전이라며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갔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는데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올해 첫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섭니다. 이번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의원들,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집회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의 복잡한 셈법 속에 연달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명의 중진 의원이 연이어 불출마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장관직을 수행 중인 중진 의원 4명이 오늘 불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여상규, 한성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삼선의 여의원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날치기 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다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지도부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놔야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 지도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수도권 4선의 한성교 의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불출마를 결심했다며 정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탄핵되시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이 일제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진영, 김현미, 윤해 장관 등은 오늘 오전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다만 진 장관은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임을 감안해 국회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전광훈 목사가 어젯밤 11시 10분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제가 경험해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 일부가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의 둔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배후에서 이를 계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과의 몸싸움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폭력입니까? 법원은 현 단계에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와 수사 경과,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정부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말한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 그제 신년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뽑아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경찰이 불법 유흥업소 영업 의혹을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소환 조사와 건물 압수수색을 했지만 대성을 입건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성 소유 빌딩에서 불법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한 5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등 56명에 대해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어제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부부가 숨지고 20대 아들만 겨우 살았습니다. 새벽 시간이었고 집도 비좁아 손쓸 새가 없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이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재 감식 반원들이 화재 원인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다닙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중년 부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딸이 야간에 와갖고 지금 병원에 왔대. 근데 죽은 상태에서 실려왔다고 그러더라고. 부부의 아들은 4층 발코니 바깥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층 난간들을 타고 내려와 화를 면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감식과 부검을 통해 실수로 불이 났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4살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31일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평소에도 아들을 학대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에서 아찔한 낙하산 활강을 했다가 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출국했던 러시아인들이 있었죠. 이들은 출국하자마자 당시 부산에서 가장 높은 101층짜리 LCT에서도 뛰어내렸다고 주장했는데 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촬영 장비를 이마에 단 남성 2명이 건물 난간에 올라섭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곧 뛰어내려 낙하산을 펴니다. 부산 해운대의 전경이 펼쳐지고 해수욕장 백사장에 착륙하자 몇몇 주민들이 이들을 지켜봅니다. 101층짜리 해운대 LCT에서 이루어진 낙하산 활강 영상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해운대의 고층 빌딩 2곳에 몰래 들어가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러시아인들과 동일인입니다. 당시 자신들을 베이스 점핑 예술가라고 소개한 이들은 아찔한 비행 장면을 SNS에 공개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지난해 11월 22일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LCT 답사는 했지만 활강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국 뒤에는 SNS에 사진을 올려 LCT에서 뛰어내린 사실을 알린 데 이어 이번엔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은 벌금 상한이 500만 원으로 LCT에서 뛰어내린 것에 대해 추가로 적용할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교외로 나가면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화훼단지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최근 그린벨트 내 화훼단지 운영을 두고 지자체와 농가들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손하늘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화훼단지 농민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화훼 사람 다 죽는다! 지자체가 관내 그린벨트 화훼단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 대집행을 예고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중순쯤 일부 식당이 그린벨트 안에 계곡을 무단 점유하고 장사를 하는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자 지자체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고 불똥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화훼단지까지 튄 겁니다. 현행법상 그린벨트에선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만 가능한데 꽃을 땅에 심으면 경작이 맞지만 화분에 심어진 꽃을 가꾸는 건 판매를 위한 행위로 보고 화훼단지를 모두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40년째 꽃집을 가꿔온 상인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포트로 재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옛날 법을 가지고 지금 땅에 심은 거는 합법이고 저 포트에 심은 건 불법이라는 자체는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꽃집문을 닫지 않으면 강제 철거를 하거나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들을 이 겨울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참담하고 암담하고.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서 다시 판매하는 거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그런 지뢰신이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획 중에는 있는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도 일제히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갈등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한다.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과거 범죄 통계를 분석한 AI를 CCTV와 결합해서 범죄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주인공이 손을 휘젓자 눈앞에 가상의 화면이 나타나고 해당 장소를 확인합니다. 곧 일어날 범죄 영상을 보고 사전에 이를 막는 영화 속의 한 장면입니다. 18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영화가 곧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으슥한 골목길을 비추던 CCTV에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걷고 있는 남녀가 포착됩니다. CCTV는 그 즉시 중앙센터에 경고음을 보내 남성이 위험 인물임을 알립니다. 인공지능 AI가 외진 곳에서 새벽 시간 남성이 일정 거리를 둔 채 여성을 뒤따라가면 범죄 발생 확률이 높았다는 과거 범죄 통계를 바탕으로 사전에 경고한 겁니다. 범죄의 전조 현상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예측 지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미국은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 사건을 30%가량 줄였고 일본도 안절부절 못하는 소비자를 판별해 도둑을 잡는 AI 기술을 편의점과 약국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AI 기술이 선량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이동 동선이 파악되는 등 개인정보가 침해될 요소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무식을 하며 새해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강당에서 각 잡고 회장님 말씀 듣는 건 옛말이고 직원과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시무식을 대체하는 등 권위보단 실용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맨 앞줄이 아닌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있던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지난해까지 CEO가 서 있던 단상도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엄숙한 화두 대신 소소한 이야기로 신년사를 시작하며 직원과의 거리도 한 걸음 좁힙니다. 떡국 잘 드셨습니까, 모두? 네. 저 아침에 떡국, 점심에 떡국, 저녁에는 된장국으로 했습니다. LG는 아예 강당 시무식을 없앴습니다. 전 세계 25만 명의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구광모 회장의 신년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2020년은 고객의 마음으로 실천입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오너 구 회장의 실용주의 경영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아닌 워킹맘 직원이 신년사를 하는 파격을 택했습니다. 최 회장은 주로 듣는 쪽이었고 대담 마무리도 신입사원이 맡았습니다. 그래도 SK는 행복을 얘기는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올해 시무식은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젊은 세대들도 같이 좀 공감하고 좀 웃으면서 그런 기업들의 새해 아침 모습이 권위보다는 실용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백마를 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선대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웅장한 음악 속 백마를 타고 눈 덮인 백두산을 달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장엄한 투쟁의 새 시대를 펼치시고 백성의 한 길로 빛나게 향도하시는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김정은 동지. 북한이 공개한 기록 영화에서 김 위원장은 칼바람이 부는 백두산에서 환하게 웃고 대동한 간부들과 모닥불을 쬐기도 합니다. 부인 리설주와 개울가에 앉아있는 모습도 연출했는데 조부모인 김일성, 김정숙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듯합니다. 아버지 김정일의 모습도 따라하면서 의도적으로 선대들을 재현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백두혈통임을 부각함으로써 백두정신으로 현재 북미 협상 등 어려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새해를 맞아 발행한 우표에는 자력갱생이라고 적힌 깃발과 말리마가 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이어서 우표에 깃든 메시지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새해 첫 외부 활동으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나쁜 선택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지도부팀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앉을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면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외교를 가동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에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김정은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는 미군의 육해 공군 체계와 한미동맹을 언급하며 대비 태세를 확신했습니다. So I'm confident in the readiness of our forces to deter North Korean bad behavior and should that fail to fight and win as necessary. 이번 발언은 김 위원장이 충격적 실제 행동을 거론하며 대미 강경 노선을 시사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우선하겠지만 도발 시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옳은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며 대치가 아닌 평화의 길을 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난해 마지막 날부터 시작된 폭우와 홍수로 26명이 숨지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속된 대형 산불로 주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변에 위태롭게 서 있던 건물이 거센 물살에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미 반쯤 물에 잠겨버린 가택은 물살에 휩쓸려 결국 떠내려가 버립니다. 인도네시아에 작년 마지막 날부터 쏟아진 폭우와 홍수로 최소 26명이 숨지고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엔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무려 377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Nya lagi di dalam. Alhamdulillah selamat semuanya santri udah keluar. Sebagian ditampung di Guradong, di Wali Santri. 이번 폭우로 우리 교민 5가족의 주택과 한인 신발 공장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대한 화염이 연기를 내뿜으며 살림을 뒤덮었습니다. 호주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초대형 산불이 해를 넘겨 지속되자 뉴 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18명이 숨지고 서울시의 60배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They will be subject to forced evacuations, road closures, road openings, and anything else we need to do as a state to keep our residents safe and to keep property. 호주 정부는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이번 주 토요일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숨지거나 후유장애가 남으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산액을 국내에서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화학 소재 기업 솔브레인이 관련 시설을 신설해 생산 물량을 확대했고 앞으로 국내 불산액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바다 낚시를 나갔다가 엄청난 크기의 이것을 잡았다는데요. 어떤 물체였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플로리다의 바닷가. 물살을 가로지르는 배 밑으로 거대한 물체가 보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백상아리였는데요. 바다 낚시를 하던 중 대형 상어가 잡힌 겁니다. 크기만 해도 무려 3m를 훌쩍 넘는 대형 상어. 놀라움과 흥분 속에 이곳저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상어와 함께 기념사진과 영상을 남기곤 상어를 바로 방생해줬다고 하네요. 운전할 땐 운전에 집중해야겠죠. 다음 보실 영상은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요. 고속도로 출구 쪽으로 빠져나오려는 순간 사고가 나고 맙니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큰 부상은 없었는데요. 운전자는 영상 촬영과 동시에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촬영에 방송이라뇨.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해야겠죠?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한 여성은 아침에 마당에서 반려견을 잃어버렸는데요. 저녁 늦게나 돼서야 강아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네모난 하수구 배관에서 하얀 물체가 보입니다. 바로 강아지 루비였는데요. 뒷마당에 배수구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루비가 이 배수구 지하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구조대원들은 2시간에 걸쳐 강아지가 있는 파이프 쪽 땅을 파 구출해냈는데요. 주인은 루비를 꼭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다행히 루비는 다친 데 없이 무사히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